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평양 속살, 북한 붕괴 징후의 발견에 대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의 러시아 방문 이후 빈털터리로 돌아온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지금 가장 극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이 여 며칠 사이에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김정은 러시아 방문 이후에 중국 국경과 북한 국경에서 주로 밀수를 하는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기 전에 이미 4월 20일부터는 북중 국경과 북러 국경이 봉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중 국경과 북러 국경 봉쇄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의 보완을 위해서 그 봉쇄를 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북한과 중국 봉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중국 공안에게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밤에 밀수를 하다 걸리면 무조건 붙잡혀 가며 밀수를 하던 상당의 밀수 품목은 대부분 압수를 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 달 새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중국의 통제에 따라서 봉쇄되었다는 이야기며 그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유엔이 중국을 압박해서 실행하고 있는 북한 국경 봉쇄의 그 예견편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 신의주와 단동 몇 곳에 빼면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중국 물품이나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 제품은 사실상 반의 반토막으로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1400km 국경에서 합법적인 사업과 불법적인 밀수, 물론 밀수에는 국가 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밀수를 하던 것이 막혀버리니까 바로 타격이 온 것은 신의주와 원산, 또 함흥, 또 혹은 사리원, 평양에 있는 대형 시장들입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장마당들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결렬, 그리고 김정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별 얻을 것이 없이 돌아온 지금 국경 봉쇄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장마당은 빈자리가 많으며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자리세 시장세를 더 올림으로써 지금의 북한 장마당은 평양 장마당은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 붕괴 징후의 발견은 국경 봉쇄와 평양 장마당에 빈자리가 많으며 또한 소위 달리기꾼이라고 하는 중간 도매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역과 지역 사이, 또 북한 국경과 신의주에서 원산, 또 원산에서 평양, 이런 중간중간에 소위 그 물자를 이동시키는
달리기꾼, 중간 거래상들이 그 마진을 띄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평양으로 들어오는, 또 평양 인근, 평성으로 들어오는 중간상들이 형편없이 줄었다라는 게 평양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또한 그런 악영향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평양과 교외, 평양 주변으로 나가는 버스 회사, 또 평양에서 운송되고 있는 택시 회사, 또 평양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운송회사 중에서도 버스 운송이냐 아니면 화물차 운송이냐, 이 운송회사들은 대부분 요 10년 새에 돈을 벌어서 돈주가 돼서 직접 차린 일종의 개인 회사들입니다. 이 평양을 기반으로 해서, 평양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고 시장을 통해서 유통을 책임졌던 평양의 운송회사는 지금 거의 절반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름값이 올랐고 또 운송료도 올랐으며 또 장사가 축소되다 보니 물동량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며칠 동안 취재를 하면서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북한의 경제관리 조치 이후에 등장한 것들이 개인 회사들, 물론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증도 받아야 되지만 개인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이었습니다. 경제관리 조치 개선 조치 이후에 이 신흥 부자들, 돈주들의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서 발행하는 여러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쉽게 말해서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에서 인민들과 일반 기업들, 또 일반 장사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보험이라는 명분으로 탈취를 하던 회사이고, 실제로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생명보험이라든지 그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생명보험이나 노인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조선민족보험회사에서 일종의 김정은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김정은 보험, 정확한 표현은 김정은 보험이 아니고 무슨 애국보험인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김정은 보험을 만들어서 평양과 또 각 대도시, 지방에 있는 돈주들, 신흥 부자들에게 김정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한다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고난의 행군, 경제난으로 비롯된 탈취, 합법적 탈취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서 김정은 보험까지 만들지? 김정은 보험은 과연 뭘까?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또 유엔 제재를 통해서 물동량도 줄어들었으며, 또한 달리기꾼들도 이제는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동량을 띄워올 수 없는 지금 이런 혈액이 막힌 것 같은 게 북한의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붕괴 징후의 발견은 또 하나는 어떤 현상에서 비롯됐냐면, 지금 북한은 올해 초부터 평양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대도시들 위주로 큰 지방에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색출하고
수색하는 그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 택시 운전자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는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에 만든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택시 운전자의 눈을 통해서 5.18을 그린 영화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지금 이 대한민국 영화인 택시 운전사의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좌우지간간 그 택시 운전자라는 영화를 봤으면 무조건 가혹한 벌금이라고 그럽니다. 한 달 노동자 월급이 5,000원이라고 그런다면 뭐 2만원, 3만원씩 벌금을 내도 택시 운전자를 보다가 잡히면은 요즘은 풀려날 수가 없답니다. 이 택시 운전자가 작년도 11월 달부터 북한에 급속도로 퍼졌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북한에 급속도로 퍼졌느냐?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거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택시 운전자를 본 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가혹한 형벌에 처하고 그거를 유통시킨 사람은 거의 총살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택시 운전자가 5.18 광주 그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반정부 데모 같이 나왔고 또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영화를 북한 사람들이 보니까 남조선도 저렇게 투쟁을 통해서 뭔가 폭동을 통해서 뒤집어 놨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이 지금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한국 영화 택시 운전자를 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택시 운전자의 USB나 디지털 변환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무조건 총살을 시키거나 수용소를 보내거나 그 핵심 분자는 그걸 본 사람들은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무조건 관리소나 혹은 이 단련대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원들과 보안성 지도원들이 남한 영화 택시 운전자를 통해서 북한에서 음실음실 움트고 있는 북한의 인민들의 이런 울분의 폭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붕괴 징후의 발견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저희도 크로스체크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강건군사종합대학에서 이 하노이 베트남 회담과 관련된 북한 외무성 직원들 4명인지 6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외무성 직원 4명을 공개 처형한 건 맞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회담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한 외무성 일꾼들과 또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상교육과 대대적인 사상 검열, 그 다음에 좌우지간 외국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미국과 또 혹은 남조선 내지는 정보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사람들을 싸그리 지금 추적하고 잡아들인다고 합니다. 저희도 믿진 않았는데 실제로 정말 외교부 일꾼 4명에서 6명이라고 추정되지만 강건군사종합대학에서 사용을 시켰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정은 공포정치, 처형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한때 김정일이는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 조선노동당은 인민들에게 총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지시를 해요. 이번에도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을 갈 때 인민군,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권력기관을
24시간 서로 이 감시하게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인민들의 소요를 일으킬까봐 온갖 권력기구를 동원해서 인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 외무성 일꾼 4명 처형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북한에는 돈주들을 잡아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사태의 본질은 바로 유엔 제재가 옳았다라는 것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옳았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평양 속살, 북한 붕괴 징후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